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팩트체크, 체류형 쉼터 전문 건축사가 확실히 알려줍니다. 이겁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 요즘 정말 관심 많으시잖아요. 직접 계획 중이시거나 아니면 그냥 궁금하신 분들.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보가 너무 많은데 그 속에서 진짜 핵심만 딱 뽑아내고요. 좀 잘못된 오해 같은 건 바로 잡아보려고 합니다. 전문가 조언을 바탕으로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아마 가장 먼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체류형 쉼터 지어도 괜찮을까요? 영상 속 전문가분 말씀 들어보면 2025년 5월 기준으로 한 83개 정도, 그 정도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가 생겼다고는 하는데, 아직 준비 안 된 곳도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법 자체는 fun부에서 나왔는데요. 근데 또 이게 건축법이랑 연결이 되면서요. 계속 보완할 점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조례가 확정된 지자체다. 그러면 뭐 진행하셔도 괜찮겠지만요. 그게 아니라면 좀 서두르기보다는 상황을 좀 더 보시거나 아니면 해당 지자체에 직접 한번 문의를 해 보셔야 합니다. 그 확인 과정이 꼭 필요해요. 아직은 좀 과도기라고 봐야겠죠? 아, 그렇군요. 그럼 디자인은요? 이것도 궁금한데 어떤 분은 뭐 여주시에서는 컨테이너나 그 비슷한 거 그것만 된다고 들었다는데 그럼 정말 디자인이 너무 제한적인 거 아닌가요? 그 법조항, 그 가설건축물 15조 5항 8호인데요. 거기 보면 컨테이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이렇게 딱 명시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유사한 것의 해석이거든요. 아, 그 해석. 네, 이게 지자체마다 재량으로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박공지붕 이런 특정 디자인을 원하신다. 그러면 도면이나 사진 같은 걸 딱 준비해서요. 해당 지자체 담당자한테 직접 보여주고 이게 가능한지 확인하시는 게 제일 확실해요. 네, 미리 확인 안 하면 나중에 골치 아플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던데요. 높이 제한. 전체 높이가 그 땅바닥, 지면에서 건물 맨 꼭대기까지 정확히 4m, 딱 4m로 제한된다고요? 이게 다락방 만들 때 생각보다 큰 영향을 주겠어요. 오, 맞습니다. 이 4m 제한이 다락 공간 계획하실 때 진짜 발목을 잡을 수가 있어요. 다락 자체는 뭐 평지붕이면 1.5m, 경사지붕이면 평균 1.8m까지 가능한데요. 중요한 건 그 다락의 가장 높은 부분조차도 건물 전체 4m 제한 안에 딱 들어와야 한다는 거죠. 아, 그럼 만약에 1층 높이를 한 2m 정도로 잡으면 네, 그러면 다락은 최대 2m 높이 안에서만 설계를 해야 하는 거예요. 네, 공간 활용 계획 세우실 때 이걸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또 이것도 많이들 궁금해 하시던데 쉼터 옆에다가 온실 지어도 되냐는 거요.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뭐 된다는 얘기도 있던데 이건 어떤가요? 아, 그거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저희가 농림축산식품 확인해 봤는데요. 체류형 쉼터 부지 안에는요. 어떤 형태의 온실도 추가로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아, 정말요? 유리 온실이든 비닐하우스든 다 안 된다는 건가요? 네, 안 됩니다. 만약에 쉼터랑 완전히 분리해서 별개로 짓는 농업용 시설이다. 뭐 그러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요. 쉼터 건물에 이렇게 붙여 짓거나 아니면 같은 부지 안에 짓는 거, 이건 명확하게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하, 물론 뭐 노지에 그냥 작물 키우시는 거, 그건 괜찮고요. 그렇군요. 아, 그럼 비용 때문에 직접 지으려는 분들 직영건축이라고 하죠. 이것도 가능할까요? 법적으로만 보면요. 연면적 200제곱미터, 그러니까 약 60.5평까지는 건축주가 직접 공사하는 거, 네, 가능합니다. 오, 꽤 넓네요. 60평까지. 그런데 이것도 역시나 또 지자체 조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에서도 여주시는 안 된다 이런 사례가 나왔잖아요. 네, 맞아요. 봤어요. 네, 이렇게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니까요. 해당 지역 담당자랑 꼭 먼저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원칙은 가능하지만 지역 확인은 필수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땅에 지을 수 있는가? 이것도 농막이랑 다른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크게 두 가지 제약이 있어요. 꼭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첫째는 땅 지목이 임야거나 아니면 그린벨트 안에 있는 땅, 여기는 안 됩니다. 아, 임야랑 그린벨트는 안 되는군요. 네, 임야는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지목을 바꿔야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둘째, 이게 또 농막이랑 다른 점인데
체류형 쉼터는 반드시 지적도상 도로에 접한 땅에만 지을 수 있어요. 아, 도로라 꼭 있어야 하는군요. 그냥 다니는 길 말고요. 네, 맞아요. 그냥 사람들이 다니는 길, 현항도로라고 하죠. 그런 것만으로는 인정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특히 땅 분할해서 사실 때 이 점을 명확하게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군요. 그럼 이 쉼터 얼마나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영구적인 건 아니라고 하셨죠? 네, 아닙니다. 현재 그 가설 건축물 규정을 따르는데요. 최초 3년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3번 연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총 12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12년이요? 네. 그리고 그 12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는 철거하고 원상 복구를 해야 합니다. 12년. 생각보다 좀 짧은 느낌인데요. 그 기간 지나면 그냥 없어져야 하는 거네요? 이게 주택이랑 정말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군요. 정확합니다. 물론 건축 관련 법규라는데 계속 바뀌니까요. 나중에 이 규정이 달라질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현재 기준으로는 12년 임시 사용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장기 계획 세우실 때 이 점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 중 하나죠. 그러면요, 한 10평 정도 짓는다고 가정했을 때 체류형 쉼터랑 정식 주택 이 둘 사이에서 고민이 된다면 어떤 기준으로 고르는 게 좋을까요? 네, 전문가분 조언은 아주 명확하더라고요. 예산이 충분하다. 그러면 당연히 주택이 낫다는 거죠. 아, 역시 예산이 문제군요. 그렇죠. 주택은 토지 전용 비용도 들고 건축 기준도 훨씬 까다롭잖아요. 단열이나 구조 같은 거요. 하지만 영구적이니까요. 근데 예산이 좀 제한적이거나 아니면 딱 12년이라는 기간을 염두에 두고 잠깐 쓸 목적이다. 그러면 기준이 좀 완화된 체류형 쉼터가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예산 그리고 사용 목적 이 두 가지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전문가분이 쉼터 부지 알아볼 때 이거 세 가지는 꼭 확인해라. 이렇게 강조하신 게 있던데요. 정리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이 세 가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첫째는요. 땅이 지적도상 도로에 제대로 붙어 있는지 서류상으로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게 제일 기본이고요. 둘째는 주변 환경, 특히 축사나 공장 같은 시설이 근처에 있는지 이걸 낮에도 가보고 밤에도 가보고 또 여러 계절에 걸쳐서 직접 가보셔야 해요. 아, 소음이나 냄새 문제 때문에요? 네, 그렇죠. 그런 문제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하고요. 그리고 셋째, 전기나 수도 같은 기반 시설이 있잖아요. 이게 이미 들어와 있는 땅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거든요. 네, 오늘 이렇게 농촌 체류형 쉼터에 대해서 진짜 알아야 할 핵심 정보들 전문가 조언을 통해서 쭉 짚어봤습니다. 듣다 보니까 그 12년이라는 존치기간 제한 같은 규제들을 생각해보면요. 이 쉼터들이 그냥 단순하가 개인의 휴식 공간 이걸 넘어서서 혹시 앞으로 좀 다른 형태로 활용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예를 들면 여러 사람이 같이 쓰는 공동체 모델이라던가 아니면 공유 플랫폼 같은 방식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글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는 다음 문석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